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는 뭐 향후 공천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외투쟁을 반영한다라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란입니다. 장외투쟁 반영? 동아일보 취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무 기여 활동에는 정치 현안의 대응, 대언론, 미디어 활동 등등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친명줄 세우기다. 장외투쟁 참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 될 경우 이재명 방탕당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다.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 개딸들의 의중이 중요한 당무 결정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뭐 장외투쟁까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불안한 기류 뭐 그런 것 같아요. 단일 대우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는 정치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과거 대통령 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 개혁 얘기를 끌고 나와서 정치 개혁에 모든 걸 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개혁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한테 약속했던 일들을 어떻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는 6년 만의 장외투쟁 등등으로 인한 많은 일들 속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계속 등을 떠미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 내의 불만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냥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언젠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칠지도 모르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전체 의원이 다 같이 한 몸처럼 여기에 100% 부결시키거나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런 불안감의 발로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은 이 장외투쟁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민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민생 우선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인데, 또 혁신위원 중 1000명에는 또 개딸 등이 다수다라는 동아일보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니즈가 이 혁신위에서 이런 안건으로 반영되면서 이 장외투쟁 점수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관측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이 지지자들이 만든 의원 평가 채점표 소위, 거기에서 전용기 의원은 상당히 높은 점수, 박용진 의원은 상당히 낮은 점수 이렇게 받은 바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장외투쟁 반영되나요? 의원 평가에?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만든 평가표가 뭐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냥 소위 볼거리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하라는 이제 당원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장외투쟁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무 기여 활동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무 기여 활동은 원래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회 하는 것도 이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등의 활동도 전부 의정 활동이고 당무 기여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야당의 역할로서 많은 대언론 투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무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그리고 각종 TF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무 기여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이 비단 뭐 밖에서 장외투쟁하는 것이 평가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장외투쟁이 전부는 아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또 민주당 의원 선배로서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바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당무 기여 활동을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해놨어요. 정치 현안을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 나가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뭐 소장파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따라갈 필요 없다. 당원 80조 논의해서 당대표 당무 정지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논의해야 된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어떤 그 규제 당헌 당규 또 다음 공천에 반영한다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있는가? 소위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는 유동사회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예,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사회가 오늘 뭐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칼럼에도 나왔지만 정당이 얼마나 정직하냐, 정당이 얼마나 정책 능력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 미래정당은 볼 것이고, 민주정당의 혁신의 내용의 요체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비례대표도 그런 것을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한은 말하자면 다수의 강성당원이 비례대표 뽑는다. 그럼 자기 지지자들 혹은 자기 소속 계파 의원들을 더 많이 내보내는 쪽에 혈안이 되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비례대표를 상임위별로 혹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지도자 요건에 맞게 선정하는, 또 평가 자체가 한국 정당이 솔직히 제대로 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투명성 제고가 1순위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에 맞는 민주당의 혁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잘못하면요,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으로 간다는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소위 해체된 통진당 당원들이 몰래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쓴소리 돌직구 들어봤습니다.